안녕하십니까. 최강 PT 생물의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소 반응 속도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촉매 효율은 지난 시간에 이제 KM분의 K캣에 비례한다라고 한 거는 이 KM이라고 하는 건 기질 친화력과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KM이라고 하는 미칼레스 멘텐 상수는 기질 친화력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자, 기질 친화력이 높으면 K인 값은 작아지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촉매 효율은 KM에는 반비례, 촉매 전환수 혹은 촉매 전환율에는 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를 한번 보게 되면 경쟁적 저해제는 Vmax 값은 일정하고 K인 값은 증가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비경쟁적 저해제는 반대로 Vmax는 감소가 되고 K인 값은 일정한 특징을 갖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잠깐 보게 되면 자, 미칼레스 멘텐 공식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가 저해제가 없을 때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쟁적 저해제가 존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같은 농도일 때 기질의 농도가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저해제가 있을 때보다는 저해제가 없을 때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유는 왜 그래요? 이유는 이 저해제라고 하는 애가 기질 결합 자리에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즉 활성 자리에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질이 결합하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S가 무한대까지 증가하게 되면 얘가 있더라도 실제로 얘가 억수로 많기 때문에 얘의 개수는 무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 효과는 없다. 혹은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얘가 존재를 하고 있을 때는 활성 자리의 기질 유사체라도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소가 기질에 대한 어떤 갈구가 크지 않겠죠. 없을 때보다는 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효소 기질 친화력은 원래 값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K인 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S가 무한대일 때는 극복이 되기 때문에 Vmax는 V0하고 똑같은 동일한 값을 갖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는 이 활성 자리에 결합하는 게 아니고 저해제가 어디에 결합하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결합함으로 인해서 다른 자리에 결합해서 점진적으로 활성 V까지 구조를 바꿔버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입체적인 구조가 이런 식으로 기질이 못 들어가는 형태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해제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다른 자리에 결합한 특정 리간드가 오히려 기질과 효소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촉진자, 활성자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활성자는 절대 이 활성 자리에 결합하지 못합니다. 기질이 결합하는 자리에 결합하지 못해요. 무조건 기질이 결합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어떤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저해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자는 무조건 다른 자리의 입체성 조절을 통해서만 활성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런데 만일 S가 무한대일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만일 S가 무한대로 증가하더라도 S는 이 자리에 결합하려고 하지 이 자리에는 어때요?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얘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리에 결합되어 있는 이 비경쟁적 저해제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얘가 결합하는 거를 얘가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경쟁적 저해제 효과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Vmax 값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원래의 어떤 대조군에 비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K인 값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아무것도 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소 기질 친화력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저해제가 없을 때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의 어떤 그 K인 값은 요 그래프에서의 K인 값은 자, 2분의 Vmax일 때 요 K인 값이 요게 되겠죠. 그죠? 반면에 경쟁적 저해제가 존재를 하고 있을 때는 Km-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Km-가 K인가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경쟁적 저해제는 Km을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하지만 Vmax 값은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여기서 점근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Vmax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Vmax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다른 함수가 나와요. 형태는 비슷하지만 얘가 Vmax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꺾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얘 나름대로의 어떤 거? 이 친구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극한값에 해당하는 Vmax 다시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Vmax 값보다는 감소가 되고요. 실제로 이 Vmax 다시라고 하는 얘의 어떤 기대값, 얘의 실제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미칼레스 멘텐 상수의 농도에 해당하는 값을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요거는 똑같이 K인 값이 같은 농도일 때 절반의 어떤 최대 반응 속도의 절반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KM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경쟁적 저해제는 Vmax는 감소하고 KM은 일정하다라고. 자, 그래서 지금 자, mm식에 대한 어떤 함수, 즉 V0는 Km 플러스 S분의 Vmax 곱하기 S에 대한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Km일 때, 기질의 농도가 Km일 때는 최대 반응 속도 Vmax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응 속도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다. 즉, 2분의 Vmax일 때의 기질의 농도, 이 기질 농도를 우리는 KM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mm식에 대한 어떤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랑 똑같은데 요게 지금 저해제가 없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저해제가 없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는 자, Kn 값은 증가가 되고 Vmax 값은 동일하다라고 나왔어요. 자,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는 요 함수는 보지 마시고요. 그죠? 요 함수는 볼 필요 없고 요 함수에서 Kn 값은 일정이에요. 요 그래프가 약간 미스가 있는데 Km은 일정하고 Vmax 값은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그죠? 자, 미칼레스 멘텐식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라인 위버 버크 플롯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 함수는 실제로 이제 아까 미칼레스 멘텐 공식이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했다면 얘는 y 꼴 ax 플러스 b 꼴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1차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래프를 보기가 어떻다는 얘기죠? 쉽다란 얘기예요. 자, 지금 보드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라인 위버식에서 우리가 이제 V0는 미칼레스 멘텐 공식이 Km 플러스 S분의 Vmax 곱하기 S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전체 좌변, 우변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 좌변은 V0분의 1이 되고 우변 같은 경우는 Vmax S분의 Km이 되겠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값은 Vmax S분의 S이기 때문에 SS 약분이 되면 Vmax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울기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분의 1이라고 하는 요 값은 변수 X가 되는 거고, Vmax분의 1이라고 하는 게 B가 되는 거고, V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보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해제가 없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까만색 그래프처럼 나왔다라고 한다면,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는 Vmax가 일정하고 K인 값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Y 절편에 해당하는 Vma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를 사용하게 되면
y절편은 똑같은데 kn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한 상태에서 기울기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경쟁적 저해제가 존재를 할 땐 저해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기울기가 증가를 해요. 자, 우리가 s가 무한대로 갈 때는 s분의 1 값은 역으로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v0분의 1 값은 다르지만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v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vmax분의 1과 똑같기 때문에 자, v0와 vmax가 같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때는 초기 반응 속도가 둘 다 저해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똑같이 vmax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는 vmax 값이 감소가 되고 kn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감소가 되게 되면 분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y절편이 감소가 됩니다. y절편이 증가하겠네요. 그죠? 분모가 감소하게 되니까 요 값은 역수기 때문에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vmax분의 1 값이 이 값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y절편 값은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고 km은 일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km분의 1이라고 하는 x절편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어쨌거나 여기보다는 높은 지점을 통과하는 이런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MD나 피트에서는 요 그래프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요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 그래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올해 피트에서는 요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거만 이해하면 함수는 1차 함수기 때문에 어떤 해석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함수로 표현했을 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서 y절편에 해당하는 요 값은 자, v0분의 1 값이 되는 거고요. x절편에 해당하는 값은 기질의 농도의 역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해제가 없을 때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는 통과하는 y절편 값이 같고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저해제가 없을 때보다 기울기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는 자, y절편 값이 커지죠. 왜냐하면 vmax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면에 x절편에 해당하는 km 값은 km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km이 일정하기 때문에 x절편은 똑같은 곳을 지나가는 거죠. 어쨌거나 저해제가 없을 때보다 이거에 비해서는 기울기가 또 증가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라인위버 버크플로식은 저해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저해제가 있을 때는 저해제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기울기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x축 값이 음수값을 갖게 되면은 s분의 1 값이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값이 음수란 얘기인데 요게 기질의 농도거든요. 기질의 농도가 없으면 없지 농도가 마이너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의 값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래프는 아니죠. 그냥 연장한 값이고 이론상의 어떤 값이다. 실제 값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물질들 사이 조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질들 사이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때 우리가 물질 대설을 하는 거지 무작정 생성물을 많이 만든다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물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상위 단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작용을 우리가 음성 되먹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물이 생성물이죠. 생성물의 농도가 적당하면 조절 기작이 필요 없는데 과다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다할 때는 당연히 억제를 시켜야 되고
부족할 때는 촉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바로 뭐냐면은 반대 기작으로 어때? 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트레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여러 대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종류의 이소루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효소 1과 효소 2와 효소 3을 통해서 중간에 A와 B라고 하는 중간 산물을 거쳐서 최종 산물에 해당하는 이소루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최종 산물에 해당하는 이소루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소루신의 농도는 일정 수준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많으면 과다하게 되면은 이 이소루신이라고 하는 애가 이 중간 단계의 생성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효소에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통해서 비경쟁적 저해제의 활성을 갖고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효소 1을 뭐 시킬 수 있다는 얘기냐면 억제를 시킬 수 있고, 억제를 시키면 A의 농도가 줄고 B의 농도도 줄기 때문에 더 이상 이소루신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으면 이런 식으로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음성되먹입니다. 음성되먹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목적이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항상성 조절이 목적이에요. 이거와 정반대로 예를 들어서 X가 Y라고 하는 어떤 거 거쳐서 Z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효소 X, 효소 Y가 작용을 해서 Z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생성물이라고 가정을 하죠.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얘가 효소 X를 촉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거의 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어가 되지 않고 더욱더 지수함수식으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양성되먹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물은 상위 단계를 무조건 촉진시킨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양성되먹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대사 결과에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아주 신체 내외의 큰 변화 같은 것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산딸이 됐을 때 출산할 때 있죠. 그때 이제 여성의 자궁의 근육이 지속적인 어떤 강한 수축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출산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양성되먹임이고, 분만시나, 그죠? 혹은 우리가 이제 배변 활동을 볼 때, 배변 활동 같은 것들이 양성되먹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음성되먹임이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나올락 말락 그러겠죠? 그러면 안 나와요. 그죠?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센 힘을 줘야지만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양성되먹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항상성 조절은 음성되먹임, 그 다음에 큰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는 양성되먹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알로스테릭 효소에 대한 어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알로스테릭 효소는 4차 구조. 대부분이 이제 4차 구조 효소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통해서 어떤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면은 그 리간드가 대사를 억제했을 때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대사를 촉진시키는 경우는 활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성 피드백 조절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어떤 이소루신이 만들어지는 어떤 대사 과정에서, 그죠? 트레오닌에서 효소일을 억제한다라고 했잖아. 그 효소일이 알로스테릭 효소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활성자 또는 억제자에서 활성이 조절될 수 있고요. 알로스테릭 효소는 2개 이상의 폴리펩티드, 이 폴리펩티드가 3차 구조거든요.
3차 구조의 어떤 단백질이 2개 이상 모이게 되면은, 그죠? 4차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4차 구조의 효소가 알로스테릭 효소가 많기 때문에, 그죠? 이거 맞습니다. 활성자는 활성부에 결합해서 반응을 촉진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얘는 활성자는 다른 자리에 결합해서 무조건 다른 자리. 틀렸습니다. 이건 정답은 따라서 몇 번? 4번이에요. 자, 5번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조절자가 결합하는 조절 부위가 존재한다. 이거 맞네요. 그죠? 아까 틀리는 거 고르는 거였으니까. 자, 따라서 이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번 문제 보죠. 다음 중 효소의 억제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경쟁적 억제자는 활성 부위 이외의 곳에 결합한다. 자, 요거는 경쟁적이 아니고 비경쟁적. 경쟁적 억제자는 일반적으로 효소의 기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그렇죠? 기질 유사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경쟁적 억제자는 다른 부위에, 그죠? 다른 부위에 결합한다. 다른 자리에 결합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사의 산물이 억제자로 작용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촉진자로 작용했을 때가 양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정답은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은 뭐가 틀렸나? 항생제나 해충약은 일반적으로 효소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 물질에 작용을 합니다. 아니에요. 효소에 작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작용한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그림은 물질 A와 B가 존재할 때의 효소의 반응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효소가 A와 B와 둘 다 결합할 수 있는데 A와 결합한 이후에는 생성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A는 기질이에요. 기질. 근데 B는 기질 유사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질 유사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경쟁적 저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A가 만약에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B의 효과는 없다. B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A는 효소기질 복합체를 생성을 방해한다라고 나왔는데요. A는 지금 효소였었죠, 효소. 아, 기질이었군요. 자, 기질은 효소기질 복합체를 어때? 형성을 하죠. 형성을 하기 때문에 방해한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고요. 효소와의 결합은 물질 A는 가역적이고 물질 B는 비가역적이다. 자,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 둘 다 가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역적 저해제가 있고요. 비가역적 저해제가 있는데 가역적 저해제는 효소와 비공유 결합하는 애들. 비공유 결합은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합했다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생체 내 조절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비가역적 저해제 같은 경우는 효소와 공유결합을 수행하는 저해제예요. 공유결합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붙은 저해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다 깨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소나 독극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런 물질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일단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틀렸고, 자, A와 B는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효소의 어떤 활성 부위에 경쟁적으로 결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해제가 일정할 경우에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답은 따라서 디귿과 리을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이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생물체 내에서 아미노산의 일종인 이소르신의 양이 조절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아미노산 중에서 트리오닌은 여러 효소의 작용으로 이소르신으로 변하고 이 과정의 최종 산물인 이소르신이 많아지면 억제를 하고요. 감소하게 되면 억제 작용이 풀려서 다시 이소르신을 다시 합성하게 한다. 요게 바로 뭐냐면은 항상 이소르신의 양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상성 조절 기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대사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소르신의 양이 많았을 때 얘가 과다했을 때 억제를 하는 거고
오히려 얘가 부족하게 되면 억제가 풀린다라고 얘기했었죠. 혈액 중에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많으면 얘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가 되는 거 항상성 조절 맞습니다. 자, 2번 혈액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세뇨관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된다. 이것도 항상성 조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항상성 조절. 3번을 보게 되면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인슐린이 혈당 감소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성 조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땀 분비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체온 증가를 억제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심실이 수축했을 때 최고 혈압이 나타나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실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동맥을 때리는 어떤 혈압도 가장 높은 최고 혈압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성 조절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따라서 5번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효소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대사, 세포과 발효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